여의도 정치를 꿰뚫어보는 세계의 시선 동상삼몽.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오늘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제작진이 만든 이 선정한 BGM이 이 시사 프로, 이 토크 프로 치고는 너무 달달해. 네. 예. 이게 너무 달달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웰컴 투 더 정글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달달합니다. 정글로 가봐. 너무 달달해요. 자, 이거 좀 보죠. 일단 이거부터 짧게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어요. 뭐 모든 재판을 해봐야 하는 건데 그래도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것 쭉 보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결과가 어떨 것 같더라. 김종대 의원님, 예상을 한번 해주세요. 왜 이런 질문은 꼭 저한테 먼저 주셔서 제가 어렵습니까? 좋은 질문을 주시지. 저는 지금까지 나온 정황은 차고 넘친다. 그래서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발부될 것으로 보고. 권성동 의원 본인이 계속 여유 있는 표정을 지는 건 페이크다. 페이크. 나는 문제 없어 이거 보니까. 그렇죠. 또 검사의 자존심이다. 검사 출신의 이런 부분이지. 그런 어떤 헐리우드 액션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은 자기 갈 길을 간다. 그런 거 간명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까? 강성필 부대변인도 뭐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느낌에. 더 한 가지 얹혀가지고 사실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이 오늘 권성동 의원을 전담한 남세진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 특히나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권성동 의원께서 공범의 수사가 개시되니까 본인의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보좌관의 차명폰으로 또 이 공범에게 이 연락을 취해가지고 수사 정보를 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확실히 나쁜 일 하면 안 됩니다. 이 택배 기사가 우연히 알게 돼서 제보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도 어쨌든 재판부를 잘 반박해야 된다.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좀 깨려고 하겠지만 좀 쉬워 보이진 않는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혁 미인증 패널 최고 현재 미인증 앞으로도 뭐 인증 받기가 인증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당 의원이어서 조금 거북살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평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여자가 구속됐잖아요. 공여자가 구속이 됐고 여러 가지 증거 문자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강 부대변인 얘기한 대로 차명폰으로 연락을 시도를 했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볼 때 이런 것과 반대편 주장은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처음 본 사람한테 돈 받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돈을 주면 받을 사람 없죠. 근데 거긴 통일교잖아요. 그리고 그 통일교라는 어마무시한 집단이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우리와 접촉을 하려고 하고 이런 정황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교주라는 것은 통일교 교주라는 것은 거의 신적 존재인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교주가 예를 들면 전달하라고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배달 사고를 낸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는 아마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되죠. 자, 근데 이거는 뭐라고 보세요, 김 의원님? 어제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 같이 있었던 통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같이 이제 중국집에 권성동 의원하고 같이 있었던 동석자한테 내가 권 의원에게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데 신뢰 수준의 지원 그날이 이제 특검이 보기에는 1억 줬다는 그날이거든요. 그럼 1억을 신뢰 수준의 지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식당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의도적 흔적 남기기라니까요. 나는 이 돈 배달을 정확히 했다. 배달 사고 아니다. 남겨놓기 위해서 통일교 내에서 흔히 벌어지는 어떤 사고를 자기는 어떤 결백하다는 걸 남긴 여기서 결백하다는 건 나는 돈을 확실히 전달했다. 중간에서 내가 빼돌린 적이 없다.
이거를 갖다가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고 주변에 흔적을 남기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또 권 의원 본인으로부터도 답장을 받고 이렇게 한 거 일종의 영수증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 증빙 서류. 영수증 처리를 해놔야 떼먹은 게 아닌 게 되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특검의 어떤 또 하나의 무기가 돼버린 것이지. 사방팔방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알겠습니다. 전 좀 다른 해석을 하는데 신뢰 수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인사치레로 주는 정도의 돈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1억 더 갔을 거다. 1억이 만약에 갔으면 뭐 통일교에서 줬으면 이거는 뭐 그냥 추정의 단계지만 과거 우리가 뭐 차떼기도 그렇고 정당에 주는 그 어느 단체들이나 이런 데 가는 돈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1억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잠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잠깐. 이거 그러면 특검의 시각이 이거를 예를 들면 사용처 조사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이거를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의 개인 비리, 뭐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 개인 비리로 보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추측하기를 아니면 이거를 더 크게 큰 그림으로 뭔가 불법 대선 자금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이미 증거들이 좀 나와 있잖아요. 윤영호 본부장이 만나고 나서 권성동 의원에게 문자 보냈다잖아요. 뭐라고?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받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자를 다시 보내서 무슨 말이세요? 사람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전화를 해서 진상규명을 해야지 그냥 답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만약에 그 금액이 1억이다. 최초에 만나서 건넨 금액이 그러면 저는 그게 이제 일종의 그야말로 신뢰비, 거마비. 그 이후에 청탁 내용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뭐 UN 제5본부 한국 유치라든지 캄보디아 뭐 YTN 뭐 세세한 것까지 다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달라는 것까지 아주 깨알같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가 작동한다는 걸 느끼니까 또 뭐 한 2달 몇 달 후에 이제는 한학자 총재가 직접 불러가지고 쇼핑백을 건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미 저희 민주당은 불법적인 대선 자금으로 이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순히 권성동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도 권성동 의원 개인의 문제였다고 하면 그 체포 동의안에 참석해가지고 찬성표 던졌을 겁니다. 본인들 불체포 특권 요구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되면은 국민의힘 전반으로 튈 수 있고 국고보조금 400억까지 반환해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강행을 못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그 특검의 입장을 보면은 일단은 대선 자금으로 바로 연결을 한다기보다는 제3자 뇌물죄 일단은 로비 대가 이렇게 지금 영장에서는 기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대선에 그대로 어떤 자금으로 쓰였다기보다는 이후에 이권을 바라보고 정권에 대해서 일단 로비를 하고 그래서 뭐 해외 사업이라든가 YTN 인수라든가 이런 어떤 그 민원 청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용어거든요. 그래서 제3자 뇌물이라는 또 로비 대가 이 부분을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주전 좀 바꿔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어요. 여권에서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데 궁금한 거 이렇게 세게 치고 들어가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5개 혐의의 재판 중지된 거 있잖아요. 이게 재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제가 보니까 스토리를 쭉 보면 처음에 급발진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막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모여서 법관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여기에 강력 반발하면서 재판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나오니까 바로 조이다 나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두렵거든. 이거 뭐지? 재판 독립성?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야 그 재판 독립성을 앞세워서 중단된 재판 이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급발진한 거예요. 야 이거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결국은 그리고 만약에 그 재판에서 그 유죄가 나오잖아요.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다시 고법으로 가 있는 거 만약에 그거 재개하겠다 그래서 유죄가 나오면 헌법 84조인가요? 뭐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은 탄핵 내지는 판결에 의해서
그 물러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판결에 의해서 물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로서는 상당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급발진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지키기로 급발진하는 거다 이 얘긴데요. 전형적인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공격이고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의 5개의 재판에 대해서 거의 변호사 수준으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해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도 많이 분분하지만 저는 그냥 개인 상식에 비추었을 때 아니 대통령이 됐는데 그 국민의 선택을 존중을 해야지 그것을 선출되기 이전에 있었던 소래를 가지고 이걸 뭐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겠다 이거 국민들이 간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5개 재판에서도 지금 벌써 이 뭐 김성태라든지 남욱이라든지 이런 주요 어떤 진술자들 직원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5개 재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지금의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사퇴 더 나아가서 탄핵까지 주장을 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나도 이 대선에 개입했을 때부터 저희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상권 분립의 취지를 조금 존중하는 차원에서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기현 판사 어떻게 했습니까? 수십 년간 이어오던 그 구속 시간 계산을 갑자기 날에서 시로 바꿨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꿨으면 그대로 계속 바뀐 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바뀌고 다시 원상 복구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왜 바꿨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뭐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이 어떤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으로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과거의 대선 개입 정황에 얹혀서 이것은 내란의 종식을 위해서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 근데 탄핵은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다. 탄핵은 사퇴 요구까지는 민주당이 그래도 나름의 전체적인 요구인데 탄핵은 일부의 의견이지 전체적인 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뭐 해독하기가 이게 용산의 대변인 말하고 이거 하고 전 무슨 박사 논문 심사하는 것 같아 지금. 왜 이렇게 어렵냐고. 깁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때요?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어제 그 용산의 태도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원칙적 공감이다 입장 없다다. 원칙적 공감이라고 해놓고 또 그것만 쓴다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뱉어놓고 주워 담기 바쁜. 난 요즘 이 정부 여당의 행태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좀 일관되게 책임 있게 얘기를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고. 두 번째로 재판부에 대해서 저 대법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법원의 독립은 노상원 수첩이나 그 체포조 명단에 다수의 법관들을 수거해버린다, 체포한다. 이랬을 때 이미 무너졌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려면 그때는 왜 얘기를 안 했느냐는 거예요. 서부지법이 그 난자당하고 짓밟힐 때 이만침 사법의 독립이 침해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법원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대법원장 아무 입장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사법의 독립은 자기들이 지키는 거지 스스로 법관의 어떤 존엄과 양심 가치를 어떤 진짜로 지켜왔느냐. 난 이걸 묻고 싶은 거야. 사실 지금 어떤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러다가 사법 처리가 늦어지면 극우 세력 부활하고 당연히 불안감을 갖죠. 그러나 이런 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사법부가 자기 존립에 대해 가지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그냥 넘어갔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독립을 얘기한다. 나 이거 정말 일관성 없는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좀 다른 게. 그러면은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나 또는 탄핵까지 가는 거는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민주당도. 저기 뭐 처음에 특별재판부 얘기했다 지금은 전담재판부라고 하고 처음에 그 용어에서부터 많은 오해를 산 건 사실 아니냐 이거. 그러면은 이제 와서 전담재판부고 가정법원하고 같은 거다. 갑자기 또 제가 보기엔 주워 담기 바쁜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 대법관 물러나라고 하니까 뭔 모르고 용산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왜 그 얘기만 쓰냐 앞엔 다른 얘기도 했다는데 아무리 앞에 얘기를 읽어봐도
저기 뭐 다른 말이 없어요. 다 같은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한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또 오늘은 주워 담느라고 날리고 난 이 태도도 정말 이해. 여권의 진의와 의도.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 어떻게 손은 먹고 싶고 예. 또 빨리 사법 절차는 정상화하고 싶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예. 방법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는 난 저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서 예. 좀 정돈 좀 하시라 이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어제 이제 강유전 대변인 얘기도 있었고 그 기자 오래 하셨잖아요. 예. 예. 언론인의 시각에서 봤어요. 이거는 강윤정 대변인의 그 브리핑에 있는 용산 대통령실의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진짜 속내는 빨리 나가라죠. 자진 사퇴하라고 탄핵은 얘기 안 하고 원칙적 공감설 얘기했다? 아무런 입장 없다 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보세요. 예. 어떤 사람이 등치 큰 사람이 딱 와갖고 야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빨리 다 내놔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겁이 나서 다 꺼내서 줬어. 예. 그랬더니 야 내가 너 주머니에 내가 강제로 뺏은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준 거야? 예. 이거랑 똑같잖아요. 대법원장한테 예. 네가 알아서 자진해서 사퇴해. 뭐 이런 식으로 그 거대 정당과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압박을 하면서 이거는 자진 사퇴하라는 것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물러나. 뭐 장난칩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그런 의도가 있다. 예? 대통령실도 그런 의도가 있다. 당연히 그런 의도가 있죠. 그럼 그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요 이게 뭐 처음에는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다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잖아요. 그건 헌법에 없는 거예요. 예. 그 두 차례 있었지만 그건 전부 다 헌법 부칙 조항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거니까 간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재판부라는 건 전 세계 독재자들이 항상 만들어냈던 거 히틀러가 만들어냈던 게 국민법정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다 자기 정적들을 재판해서 다 죽였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나중에 전담재판부라 그래. 전담재판부에 가사전담도 있고 무슨 영장전담도 있고 아니 전담재판부라는 건요 많은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는데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거기다가 전담을 붙여갖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이 사건만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따로 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거지 이건 말이 달라서 그래 특별재판부고 위헌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아니 거고. 그런데 예. 저기 말 끊어 죄송한데 이게 지금 같은 내란 사건을 무슨 경제부 형사부 해가지고 한 서너 개 재판부로 짜게 놨고 대단히 예. 비효율적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연내 그 사법이 1심이 종결이 안 되면은 지금 뭐 한미 극우가 연대한다 뭐 이래 흔들기 들어오는 것도 이게 제때 어떤 그 사법적 마무리가 안 되는 데는 빈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는 요인이 크고 또 윤석열 측 본인이 특검에 대해서 위헌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법이 흔들리면 일단 야당에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법원부터 대책을 마련했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김용현, 윤석열, 그다음에 이상민 지금 행안부 장관 다 재판부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하세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전담재판부라고 용어를 붙이니까 이상해 보이지만은 이건 법원에서 나름대로 이거 워낙 규모가 크고 방대하니까 예. 좀 짜임새 있게 이걸 전담재판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뭘 좀 저기 재판이 진행되게 만들어줘야지. 이거 올해 연을 넘어가면은 보십시오. 저기 계엄 선포대부터 횟수로 3년입니다. 3년.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한 가지만요. 기간과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무려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 기간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아니 그동안에 그 재판이 그렇게 계속 지연됐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 신속하게 하겠다. 이러면 그러면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서 헌법 위반이고 위헌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자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상 뭐 전담 재판부는 아니지만 전담 검찰청은 있었죠. 몇 년 동안 150명의 검찰 재판을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재판도 사실 기소가 늘어지는 면도 있는 것이고요. 뭐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국민들이 공감한다면 또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근데 최소한도로 지금의 내란 전담 재판부는 저희가 느꼈을 때는 국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지기현 판사의 지금 재판 진행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먼저 느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또 중립적이고 제대로 된 전담 재판부를 한 2개 정도 본인이 설치를 해가지고 뭐 대등 재판부로 이거 운영을 하면은 저희는 그렇게 특별 재판부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 전제였어요. 사실 그 부분이 많이 가려져 있는데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앞서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까지 이거 할 겁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9번째 재판 출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주장하는 건데 네. 사실 많이 고민되는 지점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심 재판이 어쨌든 시작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재판부를 만들어서 이관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이고. 혹시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고민하는 게 네. 지금 지기현 재판장은 12월 말까지 심리는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혹시 이제 재판이 더 늘어져서 증인이 워낙 많으니까 네. 늘어지면 구속기간 만료되면 또 보석이든지 구속기간 만료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네네. 그 상황이 오는 거에 대한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보다 이제 불안함이 있는 거죠. 불안함이요? 네, 불안하죠 사실. 그리고 최종 무죄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 최종 무죄를 했을까봐 그걸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안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재판이 언제까지 늘어지지는 않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까지 지기현 판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니 그냥 눈 딱 감고 무죄를 때릴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구속 취소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예. 저희는 지기현 판사에게는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갖고 계속해야 되는다. 광고 듣고요. 광고 때 계속할지 광고 나올 때 계속할지 다른 얘기할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옵니다. 자, 김태현의 정치쇼 동상 삼몽 3부에서 이어갑니다. 이 얘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예. 왜요? 겁이 나. 겁이 나요? 갑자기 즐거운 무슨 얘기 하려고. 아니 요거 네. 국민의힘 장동욱 대표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어제는 또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1박 2일 현장 최고위원회도 하고 부산 갔어요. 역시 이것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여론조사 보면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 그래요? 민주당보다 뭐 어렵고 예. 그다음에 과연 그 경남지사나 부산시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자신감도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거제시장을 했는데 거제시장 우리가 정권 바뀌기도 전에 거제시장이 넘어갔어요. 지금까지 그 지자체 선거가 있은 지금 몇십 년 동안에 딱 한 번 졌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걸 보고서 굉장히 많이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부산 경남이 무너지면 그 지도부가 견딜 수가 없죠. 버틸 수가 없고. 네. 그래서 내려가서 뭐 소년보 그 세계로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무슨 현장 최고위도 열고 그다음에 일단 뭐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도 완전 입장을 바꾸고 뭐 이런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거다. 뭐 그건 뭐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 있죠. 부산을 지켜야 내년 지방선거에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다. 부산이. 자, 아니 다른 데서 지면 핑계라도 되지만 네. 부산 경남에서 지면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 반대로 민주당은 뭐 일단 전석 목표라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오는데 광역지자체 전석 석권 네.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중에 하나가 부산시장. 뭐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고 저희가 이제 공략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부산과 서울이요? 네. 네. 사실 이제 그 지난 총선에서 저희가 분위기 좋을 때는 한 10석까지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좀 막말과 같은 사고가 터지면서 확실히 약한 골이다 보니까 금방 풀어지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 석밖에 못 가져왔잖아요. 아, 그렇기 금방 때문에 풀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구도 네. 수성하면 좋겠지만 최소한도로 대통령 집권 1년 차에 네. 부산시장 정도는 저희가 가져와야 된다. 또 지금의 지역적인 환경이라든지 부산시장에 대한 평가가 저희 민주당이 느꼈을 때는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지표에서 봐도 지금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장을 배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빙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으로서는 예. 이 부산이라는 게 텃밭이 아니라 외로운 텃밭인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이런 공약들을 제대로 추진을 해가지고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확 가져와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원님, 네. 장동욱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그리고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 요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어요. 손현보 목사 얼마 전에 구속됐잖아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기에 대해서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손현보 목사 구속, 종교 탄압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상당히 이건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빌드업 2025라고 한국판 마가 집회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연사 중에 하나가 찰리 커크. 지난 우리나라 왔었죠. 예, 여기 우리나라 행사에 참석하고 미국에 돌아가서 불과 며칠 만에 그 비극적인 암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한길 씨가 이제 그 미국에 가가지고 그 트루스 포럼 행사에 참여했는데 제가 유심히 보는 건 뭐냐면은 한미 극우가 이 슬로건이 통일되기 시작했다. 슬로건 뭐로요? 부정선거. 그러면서 오늘도 제가 여기 오는데 뭐 플랜카드 걸려 있던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차이날이라고 부릅니다. 차이날이요? 중국이 임명한 대통령이라 이거죠. 아이고. 부정선거로. 이 부분에서 이제 결집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회 탄압입니다. 요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 사실은 종교 탄압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부정한 게 아니라 부정부패를 수사한 건데 이게 마치 종교의 자유.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 바꿔치기를 하는데 이 결집되는 양상들이 보면은 이 전략적인 어떤 의제가 모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도 정치권에서 이런 어떤 그 한미 극우의 흐름에 편승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산에 가가지고 구속된 손현보 목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죠. 예를 들면 그 기존 정치인이 이런 어떤 극단주의에 가세하느냐 아니냐가 한 사회의 정치를 거의 다 좌우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옛날에 독일, 이태리뿐만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도 나치 운동이 강했는데 거기는 정치인들이 협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치화가 안 된 거라고. 그러나 독일, 이태리는 정치인들이 가세를 한 거거든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국민의힘을 보는 건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보수적인 주장 다 좋고 본인들 생존 투쟁도 다 좋아요. 근데 극우 세력하고만 손잡지 말아야 해. 이 예고를 우리는 항상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호는 뭐냐면 부산에 가서 극우의 광장이나 어떤 그 힘으로 부산의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신호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권 입장에서도 말씀하셨던 한미 극우 연대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찰리 커크 우리나라 갔다가 저 미국 가서 암살당했고 그다음에 전한길 씨가 지금 미국에 있으면서 150만짜리 방탄복 구입했다. 찰리 커크가 내 롤모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앞서 미국에서 한 행사에도 참석했다고 하는데 한미 극우연대의 움직임 이거 주시합니까 여권에서도?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 직전에 있었던 그 SNS의 글도 그렇고, 근데 이건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극우 세력의 주장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감을 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트럼프는 이것을 지렛대로 이용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이게 없었다고 하면 다른 빌미를 잡아서 하긴 할 건데 이거는 우리가 빌미를 제공해 주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이 전한길 씨 같은 경우 극우 어떤 지지 성향이 미국에 있는 세력과 연대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당신들 대한민국 국민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니 앞으로 그럼 국내 정치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쪼르르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이를 겁니까? 그럼 미국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고 그거 내정 간섭 아닙니까? 국내 정치 아무리 상대 진영이 뭐 서운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워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미국 대통령에 가서 쪼르르 일러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익에 침해를 준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장동혁 그 국민의힘 당 대표도 그 손현보 목사를 이렇게 두둔하는 제스처들 정말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아니 법원에서 판단을 했잖아요.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도망 우려 있다. 그래서
구속을 시켰는데 아니 본인도 판사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법조인으로서 더구나 판사 출신으로서 누가 봐도 이것은 위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교인이어도 이건 구속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제스처를 보여준다면 과연 이 법치를 존중한다는 이 보수 정당에서 이게 맞는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도 본인의 지지 기반 자체가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왔다 갔다 뭔가 강성 지지층이 서운해할 것 같으면 또 제스처를 보내고 그러다 또 어떤 지방선거에서 중도 확장을 위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이다가 또 중도 지지층에게 서운한 모습을 보일 것 같으면 또 가는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이러면 결국에는 본인의 정치는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장종욱 대표의 이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 참석 종교 탄압의 발언 요거는 어떻게 왜 최고위원은 보세요? 이거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를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일부 언론의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얘기하면 또 미인증 채널 인증되기 힘들겠는데 예. 저는 와서 정치판에 와서 보니까 정치는 그러니까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미묘한 선들이 있어. 근데 거기서 그걸 조금 넘어가잖아요. 그럼 후폭풍이 엄청나요. 근데 저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전략적 판단을 굉장히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비교를 해서 얘기해 보자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영훈 목사나 김장훈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때 바로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트럼프가 그걸 문제 삼아서 우리 대통령한테까지 뭐 자기가 쓰고 SNS 쓰고 대통령한테 밀어붙이는 걸로 봐서 그게 옳았다 그 주장이 옳았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년보 목사에 대해서도 소년보 목사는 한동훈이 몰아내라고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소년보 목사 구속되니까 이거 가지고서 구속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그 메시지를 냈어요. 거기서 중단해야 돼요. 근데 한동훈이 냈으니까 우리는 아예 가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소년보 목사한테 가서 예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우리 정당이 국민의힘이 기독교 정당입니까? 그럼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저거 뭐냐? 아니 당대표 된 다음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한 번도 방문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려가서 부산에 내려가서 그 예배를 봐? 그 기독교 정당이야 저기는?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정무적으로 잘못 판단한 거고 가뜩이나 우리가 무슨 통일교 문제니 무슨 신천지 문제니 거기다가 무슨 천공에다가 건진 뭐 이래서 무속 신앙까지 뭐 다 결합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공격을 자처하는지 저는 정무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참 또 혼나겠네. 아이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종교 탄압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종교 탄압? 글쎄, 그러니까 소년보 목사 구속은 어쨌든 법원에서 발부된 거잖아요. 그리고 소년보 목사가 그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나갔다라는 건 분명한 건데 이것이 그냥 그 자체로 종교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등치시키기는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전환기 씨 얘기 마저 좀 해보면 본인이 미국 온 이유가 언제 출국 금지되고 구속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온 거다. 누군가 총 들고 오는 것 아닌가 싶어서 150만 원짜리 방탄복을 구입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요 주장도 했어요.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가 우원식 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한 것 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조치라는 이런 주장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이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어떤 반지성적 태도가 아주 이제는 조금 어떤 광기의 수준으로 발전하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 조지아에서 일어난 사건은 제가 굉장히 위기로 보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장관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 마가의 눈치를 보니까 이 마가 세력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승리감을 만끽하고 있어요. 한국 공장에 습격해서 다 잡아놨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정치적 효능감이 지금 빡빡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다 했다. 그러면서 다음 표적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부터 거기 뭐 국토안보부 장관 그다음에 아이스라고 그 국장 뭐 이 사람들 발언들 보십시오. 정당한 법적 행위하다. 심지어는 마가 세력이 아닌 조지아주의 캠프 주지사조차도 입장을 못 내는 거예요. 그건 민주당이잖아요. 예. 아니에요.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인데 그래도 마가 마가는 아니에요. 아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미국 공화당의 수박입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야. 거기 강성당원이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공화당 지지자의 72%가 마가 지지자입니다. 무섭습니다. 거기에다가 2년 전에 국민의 마가 지지 세력이 26%였는데 지금 37%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이건 ABC 방송 여론조사예요. 1, 2년 사이에 너무 커버려가지고 여기서 마가 세력들이 승리감을 만끽하니까 다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가지고 이게 중국의 우원식 의장 간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프레임이 이게 반중국 프레임을 여기다 뒤집어 씌운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마가하고 찰떡궁합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이면에는 사실은 이게 잘못된 광기로 흐르면은 어떤 인종주의 내지는 어떤 한국에 대한 어떤 혐오로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국의 돈과 기술은 좋지만 한국인은 싫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뭐랄까 좀 그래도 한국 국민이라면은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또 정치 자산이라고 손을 내밀고 편승을 한다. 이렇게 되면 저는 상당한 어떤 국민적으로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는 위험한 것이다. 이번 분명히 전달을 하고 이제 자제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그걸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패스트트랙 사건은 이제 결심 공판이 있었고 구형이 있었습니다. 선고는 한 11월 20일 정도로 지금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한 2달 후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인물인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가 되네 만에 이러고 있는데 징역 2년 구형을 했어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나경원 등 징역 구형에 검찰이 무슨 미련으로 권력의 신현 노릇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물론 구형이니까 선고를 봐야 되지만 파장이 좀 있을까요? 내년엔 국민의힘 지방선거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결정적인 영향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좀 아젠다 자체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연결선상에서 보면 어떤 동물국회에 대한 방지의 차원인 것이지 어떤 지방선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배치 떨어질 거로 보세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 저는 그럴 가능성도 많이 높아졌다. 가능성이? 네, 가능성이. 일단 구형이 2년이면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하프만 하더라도 1년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참 나경원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도 확실히 일관성이 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제 나경원 의원이 검찰 구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검찰이 정치 영역에 개입해가지고 사법화가 됐다.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검찰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하겠다는데 거기에는 반대하면서 검찰이 정치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희의 검찰 개혁에는 반대를 하시든지 이번 기회에 저희 검찰 개혁에 동의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국회 선진화법이 민주당이 밀어붙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과거 자유한국당과 같이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최입의 당시 국회의원 같은 걸 6시간 동안 감금을 해버렸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이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차원에서 저는 법원이 단호하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김종욱 최고위원 이게 1심에서 선고가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잘 나오면 국민의힘은 그래도 한숨 돌리는 거지만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이게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서울에 한석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 또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이러는데 중진 중에 중진 국민의힘의 전국구 의원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나경원 의원 빠지면 이거 엄청난 타격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근데 왠지 그냥 제 혼자 느낌인데 1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2심 3심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아 그래요? 느낌에 그냥 그래. 2심 3심은 그동안 너무 오래 끌었으니까. 너무 오래 끌어서 5년씩이나 끌었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든 1심 결론 어떻게 나든지 간에 2심 3심 결론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아니 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 예. 지금 전 대표에 대해서도 1심 굉장히 길다가 나중에 예, 막 2심 빨리 3심.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루트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현재 보면 뭐 황교안, 나경원, 송원석 우리 지금 원내대표도 들어가 그러네. 있고 예, 예. 나경원 의원도 2년에 집행유예 만약에 집행유예를 간다 하더라도 뭐 대개 징역 2년 구형하는 건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예, 이거를 예상하고 지금 구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 결국은 뭐 그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로서는 그 우리 당내 이제 중진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건 뭐 분명한 건데 이걸 왜 진작 안 하고 이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11월 달에 그 선거를 하게 되는지 그러면 뭐 강부 대변인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게 지방선거에서 큰 영향을 받긴 받겠죠. 빅샷이 하나 빠지는 게 예. 네.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고 하면 가정입니다. 선거는 봐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이거 좀 보죠. 정청래 대표가 김범기 원내대표 힘내시길 바래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제 최고위원회 있었잖아요. 부대변인님 네. 제 눈을 쳐다보시고 맞습니다. 그 사람 완전히 화해했습니까? 저는 이제 분위기 좋았대요. 제가 이제 원내대표실, 당대표실 스태프들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 갈등은 해결이 됐다. 예. 왜냐하면 더 이상 이 갈등을 끌고 가면 끌고 가는 사람이 이제 당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까지는 한번 다 털어내라. 예. 할 얘기 해라. 김병기도 억울하겠다. 그리고 정청래도 오해받았네. 예. 서로의 지지자들이 막 싸우고 비판하고 그랬는데 예. 그건 딱 이번 주말까지다. 예. 라는 어떤 암묵적인 신사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감정적으로 뭐 서로가 해소가 됐는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예. 근데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긴장 관계는 늘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야당일 때는 당연히 당대표가 앞서가는 것이지만 사실 또 여당일 때는 또 그런 구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의 여당일 때는 원내대표가 조금 돋보이긴 하지만 이게 또 정치 개혁과 이 내란 척결이라는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또 당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긴장 관계는 계속되고 제가 역대 정당사 다 봤거든요. 여당 다 당대표, 원내대표 다 갈등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장한 긴장 관계는 지속돼야 된다. 그래 봅니다. 긴장 관계 계속 된다냐고 화해 안 했다는 얘긴데. 갈등 긴장 다 좋아요. 예. 둘이 갈등하고 친해지고 술 먹고 악수하고 다 좋아.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내란 종식을 얘기해놓고 예. 이 특검법을 정부조직법하고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분 사태가 왜 발생이 됐으며 또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어떤 정부조직법 통과하고 연동해 가지고 어떤 실제로 양보하는 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거죠. 여기서 저는 예. 지금 정청래 대표나 뭐 비단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란 종식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부여한 가치가 있고 정권 교체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흥정의 대상이었다는 게 충격적인 거고 그다음에 또 번복을 했어요. 예. 그러면 두 분이 친한 건 좋은데 이 원인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알겠습니다. 오늘 동상 3봉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